그렇지만 멜라토닌 제제는 기존의 수면제와는 다르게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생체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처럼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는 불면증, 이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멜라토닌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불면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이 멜라토닌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고 약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 멜라토닌은 호르몬이에요.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체 호르몬이고 주로 뇌에 있는 솔방울샘 피니얼 바디에서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밤과 낮의 길이와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같은 광주기를 감지해서 우리의 생체 리듬에 관여하게 돼요. 특히 이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많이 분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밤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멜라토닌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우리 몸을 밤에 잠들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은 수면제라고 알려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기존의 수면 안정제, 기존의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수면 시간을 늘리는 반면에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폭식, 의존성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멜라토닌 제제는 기존의 수면제와는 다르게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생체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처럼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게 돼요. 특히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 수면과 각성 리듬, 일상 리듬, 계절적 신체 리듬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정상 생체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나 시차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들한테 좀 더 효과가 좋고, 예저녁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멜라토닌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신 고령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물론 이 멜라토닌은 수면 유지 시간은 조금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과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서방형 제제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멜라토닌 제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멜라토닌은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보시고 나서 처방전을 받으신 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해외 직구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멜라토닌은 얼마나 섭취하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알이 2mg에서 3mg짜리로 나오는데 이것 하나를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취침 2-3시간 전에 씹거나 부수어 먹지 말고 통째로 삼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멜라토닌은 계속적으로 드시는 약은 아니고 최대 13주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면제처럼 먹으면 바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유지하여야 몸의 생체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나서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처방을 받으신 후에 나에게 맞는 약품인지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콩팥이나 간장,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복용하셔야 해요. 모든 약에는 당연히 좋은 효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멜라토닌도 드물긴 하지만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멜라토닌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적어서 사용자의 1% 미만에서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멜라토닌 제제를 복용하고 나서 신경과민, 초조함, 불면증, 비정상적인 꿈, 불안, 편두통 같은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 분들은 계속 복용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유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정신신경과 약이나 기존의 수면제,
항정관제, 여성 호르몬제 같은 약들을 복용하신 분들은 정말로 꼭 상의 후에 약을 복용하셔야 해요. 옆에 있는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해당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 복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소아 그리고 임산부에 있어서는 멜라토닌의 안전성,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고 임상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멜라토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을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단순히 구해서 섭취를 하면 불면증이 없어지는 그런 약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처방받아서 섭취해야 하는 그런 약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